앞으로도 꼭 필수 산업이 될 수밖에 없고 뭐 단기도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도 다시 한번 우상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2008년도 한번 다 박살나고 대부분 구조조정이 됐거든요. 3년 동안 스윙 치면 1000%를 먹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앞으로 3년간 또 엄청나게 좋은 주식이 있다라고 들었어요.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뭐 기대감은 1000%다 이런 말도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무슨 주식인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작년에 많이 강조했던,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동박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작년도에 많이 강조했던 섹터인데 조선입니다. 조선? 조선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뭐 현대중공업이 뭐 MSCI 편입이 되니 어쩌니 이러면서 랠리도 좀 나오고 상승했던 것도 있는데, 일단은 조선이 이제 셋업체라고 부르죠. 현대중공업, 미포조선, 그리고는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이 흑자 전환하는 시기가 아마 올해 4분기 혹은 내년일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흑자 폭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와중에 조선 기자재 업종 같은 경우에는 동성화인텍, 한국화범, 대한전기공업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그러니까 올해는 실적이 좀 낮지만 내년도에 또 실적이 또 돌아설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으면서 저점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전문가들은 많이 알고 계시고,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얘네들은 사둘만해 라고 좀 묵혀두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게 3년 동안 계속 시황이 좋아질 거고, 그 이후에도 우리는 지금 뭐 LNG 운반선 이쪽에다가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LNG를 이제 연료로 하는 친환경 선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정말 장기로 놓고 봤을 때 우리의 에너지는 어디로 갈 것이냐. 지금 우리가 풍력을 하고 태양광을 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풍력을 하는 이유, 태양광을 하는 이유는 친환경이기 때문이고, 그러면 우리가 뭐 풍력 단지를 도심에 지을 거냐? 못 짓거든요. 그리고는 정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적도 인근의 적당한 위도, 적당한 온도, 습도를 갖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개발 국가, 저개발 국가에다가 대규모 풍력 단지 아니면은 대규모 태양광 단지를 만들어 놓고, 지금의 중동처럼 거기서 발전을 한 것을 어떠한 매체에 저장해서 이걸 또 전 세계로 운반해서 쓰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결국엔 인간이 에너지를 사용하는 에너지 사용량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런 관점에서 친환경 에너지의 집중 발전 단지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러면 지구적으로 에너지의 운송이 또 이동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면 그 매개체가 뭐가 될 거냐 했을 때 그거를 수소나 암모니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수소도 마찬가지 액화수소일 것이고요. 암모니아도 마찬가지로 액화암모니아일 것이고, 얘네들은 LNG랑 운반 방법이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조선은 앞으로도 꾸준히 유지될 수밖에 없는, 앞으로도 꼭 필수 산업이 될 수밖에 없고, 지금 이미 LNG 운반선 관련돼가지고 일본은 두 손을 들었고요. 한국이 거의 뭐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이 투자는 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중국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지금까지 중국이 선박, 조선 쪽에 투자를 정말 많이 하고, 맞아요. 10년 동안 진짜 투자 많이 했지만, 아직까지 성과를 못 내고 있고요. 그리고 선주들이 딱히 찾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좀 구역화, 분업화되는 이런 사회가 더 지속된다라고 했을 때는, 중국은 뭐 러시아나 아니면 중국과 친한 국가들이 중국에다 발주를 넣을 거고, 미국이랑 친한 국가들은 한국에 발주를 넣고, 이렇게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국내 조선은 뭐 단기도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도 다시 한번 우상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이쪽이 이제 2008년도 한번 다 박살나고, 그러고 난데 2011년도, 12년도에 해운업도 그렇고 조선업도 그렇고 대부분 구조조정이 됐거든요. 그 구조조정이 된 이후에 살아남은 기업들은 앞으로도 꾸준히 이제 어떻게 보면 가격 경쟁력을 갖고 좀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3년에 뭐 1000%는 제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과장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3년 동안 스윙 치면 1000%를 먹을 수 있다. 뭐 이런 거긴 한데. 변동성이 많이 크니까 또 조선. 네네. 저도 지금 올해만 하더라도 조선 쪽으로 스윙 쳐가지고 종목 수익률은 40% 50%씩 나옵니다. 네. 왜냐면 스윙이 딱 정해져 있는 구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것을 꾸준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정말 우량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테마성이 없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거래량도 좀 적은데 한 번에 탄력있게 올라가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많이 좀 알아두시면은 도움이 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라는 부분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사실 조선주가 한 2005년부터 한 2007년까지 엄청나게 오른 다음에, 네. 그 다음부터 계속 안 좋았잖아요. 네. 그러다가 한 2015년인가요? 16년? 그때 잠깐 반짝 좀 좋았다가 네. 다시 지금 좀 하락하는 그런 추세인데, 그때까지는 아니어도 원래 사실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조선주가 그냥 시클리컬, 네. 그렇죠. 뭐 PBR 그냥 1배 미만에서 계속해서 거래되는 네. 그런 약간 좀 소외된 주식이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약간 체질 개선이 일어나면서 장기적으로도 뭔가 좋을 만한 그런 주식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국내에 이제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대우조선해양도 그렇고, 대우조선해양은 아직은 좀 이슈가 남아 있지만, 삼성중공업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잘못했던 부분이
해양 플랜트를 잘못 접근했다라는 부분이 존재하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대우, 삼성, 현대가 저가 수주로 경쟁을 하다가 3사가 동시에 조금 재무가 많이 악화되고 이러면서 많이 힘이 들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한번 좀 경험을 했고 뒤였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앞으로는 가격 전가를 좀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하고 그러면서 이게 뭐 유럽에서 이번에 뭐 대우랑 현대랑 합병할 때도 너네끼리 뭐 이렇게 단가 경쟁할 때 단가를 좀 담아갈 수 있지 않냐 이런 좀 우려를 표하긴 했는데 현대에서도 그 부분을 딱 반박을 했거든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가격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선주가 가격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과거에는 선주한테 끌려갔다 그러면은 이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좀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저가 수주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뒤어봤고 중국이 저가 수주로 지금 치고는 들어오고 있는데 그쪽이 아직까지는 검증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지금은 가격 우위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15년 만에 약간 좀 사이클이 온 것 같은데 네.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5천만 원 정도 있다. 네. 물론 없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긴 한데 네. 이렇게 해서 뭔가 지금 주식이 좀 많이 내려온 것 같네? 본격적으로 좀 주식을 시작해볼까? 어떻게 네. 보냐 행운아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런 분들이 포트폴리오를 현재 어떻게 꾸리면 좋을까요? 포트폴리오요? 저는 일단 그 관점에서 일단 국내 주식이 아니어도 되죠. 상관없죠. 네. 한 1,000만에서 1,500만 원 정도는 미국에 있는 빅테크나 아니면 S&P 500을 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달러가 비싸긴 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상승할 친구들이 미국의 빅테크입니다. 왜냐면 그 친구들은 지금 금리가 올라간다. 그런데 부채가 낮아요. 네. 금리가 올라간다. 현금 흐름이 좋아요. 그런 관점에서는 현금 흐름이 좋고 그다음에 좀 부채가 낮은 기업들은 다른 기업들이 허덕허덕거릴 때 M&A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지분 투자를 통해서 덩치를 키울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빅테크만큼 지금 안전한 투자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장하는 가치죠. 네. 이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10에서 15% 정도는 나스닥이 됐든 S&P 500이 됐든 투자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거를 포트에 꼭 핵심으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국내 기준에서는 이제는 저렴해졌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소부장을 가져가는 게 뭐 유효한 전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도 한 1,000만 원 정도? 네, 그 정도는 들어가 있는 게 괜찮다. 그 정도로 이렇게 노는 게 괜찮고 네. 그 다음에 저는 뭐 본인의 선택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조선. 네. 국내 조선은 이제 치환이 불가능한 산업이거든요. 그쵸. 네, 국내에서 들고 있는 산업 중에서 해외에서 치환이 불가능한 산업이라고 딱 꽂으면은 반도체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그리고는 지금 조선 정도가 치환이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자동차는 글로벌로 워낙 많은 브랜드가 있으니까 그렇죠. 치환이 불가능한 섹터는 아니고 그런 관점에서 조선도 우리가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반도체보다는 좀 적더라도 그 동네는 여전히 유효하게 좀 이제는 들어가셔가지고 한 1년 정도 보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곳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는 2차 전지 여전히 2차 전지 본인 성향에 따라 가지고 꾸준히 매수 매도를 하셔야 되는데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런 것들을 유동성을 즐길 줄 아는 분들은 계속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끝으로 투자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2달 전부터 루나 사태가 터졌을 때가 5월 중순이니까 한 2달 전부터 최악은 끝났다, 최악은 지났다 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6월 FOMC 때 0.75를 맞으면서 다시 한번 최악이 한번 오긴 했는데 그때도 계속 정말 이 정도면 최악이 지났습니다.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잠깐만 버티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드린 지 2달 만에 이제 좀 터널의 끝이 보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터널의 끝이 이 터널이 1km가 남았는지 2km가 남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불확실한 게 너무 많습니다. 혹시나 이러다가 유럽이 분열을 한다. 혹시나 이러다가 브렉시트 같은 게 또 터지거나 아니면은 이탈리아가 정말 부도가 난다. 아니면은 뭐 유럽의 GDP가 마이너스 뭐 1%, 2%씩 이렇게 꺾이는 게 눈에 보이고 소비가 죽어버린다 그러면은 그 부분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풀매수는 뭐 어렵겠지만 지금은 충분히 매수를 했을 때 1년 혹은 2년을 두면은 분명히 예금, 은행 적금보다는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은 좀 차분한 마음으로 기업을 공부하시고 그리고는 내년, 내후년을 바라보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계획이 이제 정말로 이 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조금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이긴 한데 항상 주식시장은 그랬던 것 같아요. 지나고 나면은 정말 그때가 좀 기회였구나. 네.
지금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사실 뭐 아마 계좌 안 열어본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최근 한 달간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럼 아예 계좌 안 열어보잖아요. 계좌는 안 열어보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정말 시장이 회복됐을 때 더 성장할 만한 그런 기업이 무엇인지 그런 거 공부를 하시고 내가 정말 그냥 남의 말만 듣고 그냥 충동적으로 샀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주식들은 또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시고 또 좋은 기업으로 또 이렇게 갈아 끼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테이버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